네, 국제경제부 퇴근해도 될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남승표 선배, 윤정훈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도 그 엄중한 시국으로 인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녹화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시청자분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올림픽이 끝났는데 그거 혹시 기사 보셨나요? 일본인 한 그 나고야 시장이 금메달리스트의 금을 갖고 있다가 구경하다가 한번 깨물어가지고 온 비난이 다 쏟아졌는데 그 일본 정치인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금 깨무는 거는 뭐 만국이 다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금은 뭐 어디서건 또 언제건 그만큼 가치를 또 쳐준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뭐 물가 얘기, 인플레이션 얘기가 금융시장에서 많이 나오면서 금 투자에 대해서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인플레이션과 금의 관계에 대해서, 금의 해지 기능에 대해서 저희 남 선배가 좀 준비를 해오셨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물가가 이렇게 확 뛴다는 거는 사실은 이제 화폐 구매력 측면에서 보면 그만큼 화폐 구매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사람들이 화폐 가치가 이게 뭐 떨어지는 거니까 이 화폐 가치를 방어하려면 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고, 그런 투자 수단으로서 뭐 요즘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전통적으로 사람들의 뇌리에 좀 자리 잡은 게 금, 부동산 뭐 이런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만큼 금이 이렇게 물가 상승을 잘 방어해 왔다. 이게 어떤 사실 투자 시장의 상식처럼 돼 있잖아요. 그래서 돌반지도 금으로.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상상하기도 어렵지만 제가 직장생활 초년병일 때만 하더라도 회사에 어떤 오래 재직하신 분이 이제 정년 퇴직을 하시면 행운의 열쇠 이래가지고 금 한 돈짜리 뭐 열쇠를 드리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상상할 수가 없죠. 금값이 너무 비싸니까. 어떤 위기의 순간, 어려운 시기에 이제 화폐처럼 쓸 수 있다. 위기에서 유효한 투자 수단이다. 이런 컨셉이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이 금의 인플레이션 해지라는 게 어디에서 기원됐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50년간의 역사적 데이터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림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까요? 인플레이션 해지가 과연 되느냐 하는 부분을 여기 듀크대에 이제 캠벨 하베이하고 클로드 어브라는 두 교수가 지난 50년, 최근 50년의 어떤 인플레이션하고 금 가격을 가지고 분석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하베이 교수하고 어브 교수가 이제 재밌는 게 이 두 사람이 TCW라는 그룹에서 상품 포트폴리오 매니저, 그러니까 상품 투자 매니저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들이 현업에서 뛰다 보니까 야, 이거 금이 진짜 인플레이션 해지가 돼? 하는 좀 의문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이분들이 지난 50년간 미국에서 CPI,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금 가격의 관계를 한번 봤어요. 근데 여기 딱 보시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인플레이션하고 금이 어떤 해지 관계에 있다면 일정하게 분포가 나와야겠죠. 그런데 재밌는 게 밑에가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거든요. 그럼 소비자 물가 지수가 늘어날수록 금 가격이 올라가야겠죠. 근데 보시면은 저기 100 아래 한 60 정도 되는 구간에서 금 가격이 확 올라가 있고 이후로 쭉 내려가요. 한 160까지는. 그러다가 다시 200 부근에서 급상승하는 이런 양상을 보인단 말이죠. 이건 금은 어떤 인플레이션 물가 지수에 대해서 일정한 성격을 지닌다고 보기 어려운 거 아니야? 하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 그림은 뭐냐면 금선물 가격을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를 일정하게 했을 때에 그러면 이 금 가격도 일정하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1975년에서 79년 갔을 때 금 가격이 엄청 뛰었죠. 그리고 나서 쭉 금 가격이 내려옵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은 이제 CPI로 금 가격을 나눴기 때문에 그러면 금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해지가 된다면
이 그림이 이렇게 등락이 있으면 안 돼요. 널널하게 어떤 뭐 높든지 낮든지 일정한 모습으로 가야 되거든요. 상수적인 카스턴트라고 해서 이제 어떤 상수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죠. 이게 낮을 때는 1점 얼마까지 내려왔다가 저 2000년 초반 정도 되겠죠. 그다음에 지금은 한 7.3위까지 확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이 금 가격도 물가의 어떤 변동에 따라서 굉장히 출렁인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 또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금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라는 게 어디에서 나온 믿음일까 했을 때에 자 1935년 앞단에서부터 한 1700년대부터 1900년 초까지를 보면 금 가격이 굉장히 일정하게 가죠. 저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미국이 어떤 금과 은을 어떤 통화의 기본으로 사용했던 근본이제. 시기입니다. 그렇죠. 이른바 근본이제, 은본이제. 뭐 이런 시기에는 굉장히 금의 어떤 가격이 일정하게 가요. 근데 1930년대부터 해가지고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다가 1971년도 이후에 급등해 버리죠. 저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1975년이죠. 1975년 8월 16일 미국에서 인기 주말 드라마였던 보난자라는 드라마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송이 딱 중단됩니다. 그리고 닉슨 대통령이 나와서 지금까지 달러당 그 온스당 35달러에 금을 교환해 줬는데 이거 이제 중단하겠습니다. 라고 폭탄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른바 그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하죠. 어떤 금태환, 금과 달러가 교환하던 시대가 종료가 되고 이른바 신용화폐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금태환 정지를 선언하자마자 저기 이제 79년도에 보면 그 금가격이 치솟죠.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이제 뛰기 시작한 겁니다. 저게 이제 1970년대에서 80년대로 가는 어떤 그 이른바 미국에서의 그 엄청난 대인플레이션 시대가 이제 저 시기고 그때 이제 금 가격이 저렇게 치솟았던 거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또 다시 이제 그 저런 변동성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지금 금 가격이 굉장히 이제 치솟았다. 그러면 금 가격이 저렇게 올랐으면 그러면 좋다. 인플레이션을 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시기에 금은 상당히 좋은 수익 자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근데 이 어브 교수하고 허베이 교수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50년간 1971년 8월 닉슨 대통령이 나와서 금태환 중지를 선언한 이후로 금의 수익률이 이제 연평균으로 하면은 두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은 이제 8%대의 수익률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실제 금 외에 그럼 S&P 500은 어땠느냐? S&P 500은 11.2%의 수익률을 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겠다고 금을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주가지수에 투자하는 게 더 나았을까요? 주가지수가 더 비교할 필요가 없겠죠. 금은 8.2%고 S&P 500 지수는 11.2%를 줬으니까. 근데 더 골 때리는 게 뭐냐면 그 71년에서 한 81년까지의 10년에 제외해버리면은 금의 연평균 수익률이 3.6%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을 중지시켜버린 이후에 10년 동안에 금값 뛴 것 때문에 지난 50년 그 평균 수익률이 올랐던 거지. 그러니까 금이 결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하이 리턴을 주는 그런 자산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81년 이후 40년 동안에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은 얼마였느냐? 12.2%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국채 수익률은 8.2%. 오히려 주식이나 미국 국채 투자하는 게 수익률은 더 나았다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비춰봤을 때에 이 두 양반의 결론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에 있어서 금이 효과적인 해지 수단이라는 거는 자기가 봤을 때는 역사적 사실은 아니다. 금과 CPI 그 비율 그 그래프를 보니까 지금 금 가격이 굉장히 고평가되긴 했네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그 어브 교수하고 허베이 교수도 그 얘기를 하는데요. 평균 금 가격이 이제 물가지수당 금 가격이 3.6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7.5니까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 뭐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면 도대체 뭐가 인플레이션을 방어해 줄 수 있는데 이게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믿었던 금이 배신한 거잖아요. 아, 인플레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구글에 이제 검색을 해지해 줄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이 있는가 뭐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정확한 답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지난 7월 기사인데 짐 크레이머라는 CNBC의 되게 유명한 이제 경제 진행자거든요. 그렇죠. 매드머니 진행자. 네, 매드머니 진행자인데 이 사람은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면서 금리 인상을 해지할 수 있는 뭐 그런 수단으로 기술주를 사야 된다고 되레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는 원자재주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 이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 이런 거를 사면 뭐 포장 가격이 비싸진다거나 뭐 가스 가격이 오른다거나 뭐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야말로 제대로 된 인플레이션 해지를 해줄 수 있는 종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기사를 보시면은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랐을 때 어떤 거를 이제 추천할 수 있느냐 이런 기사가 요것도 이제 올해 7월 정도에 나왔던 기사인데 여기서는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1900년부터 2017년까지 주식의 평균 수익률이 11%였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인플레이션을 제하면 이제 한 8% 정도였다고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117년을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태어났을 때부터 사도 쉽지 않은 그런 거니까 그러면 어떤 거를 해야 되냐 했을 때 이 알렉스 돌이라는 사람은 몇 가지를 추천하는데 먼저 밸류 스톡이라고 해서 이제 가치주를 이제 언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팁스입니다. 팁스라고 해서 이제 물가 연동 채권이거든요. 그래서 물가 연동 채권을 추천하는 게 있고 그 외로는 부동산, 뭐 여기서는 금, 그 다음에 가상화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다시피 역사적으로 금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걸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기사를 또 한번 보시면 여기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불리는 해지 자산으로 불리는 이제 세 가지를 비교를 했어요. 금, 비트코인, 팁스.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내려보시면 여기서도 똑같이 금은 별다른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inconsistent inflation hedge라고 해서 인플레이션 hedge를 이제 일관적으로 시켜주지 못한다. 금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도 잠시 나오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너무 짧아서 나타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을 해지한다고 이제 볼 수 있을 만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너무 변동성이 크다. 그런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그리고 주식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주식 같은 경우에 여기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처럼 분명히 해지를 해주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5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5년씩 잘라서 봤을 때는 실제로 좋은 인플레이션 해지가 돼줬냐라고 하니까 그렇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게 117년을 살 수 있는 게 아닌데 그게 무슨 1900년대부터 2017년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팁스입니다. 팁스가 이제 그 미국 국채인데 인플레이션을 이제 보호해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CPI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란 CPI에 패그가 아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투자를 할 때 좀 물가에 말 그대로 좀 해지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는 원금이 보장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말 그대로 여기 이제 예시가 좀 나와 있는데 팁스의 수익률이 이제 마이너스일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이 보장을 해주는 데 대한 그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맨 밑에는 이제 아이본드라고 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아이본드는 한국인이 구매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그 저축성 이제 국채로 이제 팔고 있는 상품인데 이거는 CPI 밑으로 절대 내려가지 않는 상품이기 때문에 팁스보다 좀 더 이제 보호를 해주는 그런 상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그래도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가 인플레이션이란 방향이 명확하다면
물가 연동 국채가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이 되고, 왜냐하면 이제 물가 연동 국채가 손실을 보는 거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안 나타나 버리고 일정하게 가버리면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니까요. 인플레이션이라는 방향이 확실하다면 뭐 물가 연동 국채를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근데 물가 연동 국채가 또 개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산은 아니겠죠. 그런 어려움은 좀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에 금과 부동산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부동산도 이제 이 외신에서도 이제 잠깐씩 언급이 되잖아요. 근데 부동산이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 성격이 있는 거는 왜 그러냐면, 그 임대주택이라고 했을 때에 어떤 임대료가 사람이 물가가 오른다고 해서 집세를 안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럼 물가가 오르면은 그거에 맞춰서 또 집세도 연동이 되는 그런 형태일 경우에 인플레이션이 해지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서울 아파트나 강남 아파트가 그럼 인플레이션의 해지가 될까요? 이제 부동산이 인플레이션의 해지가 된다고 할 때는 어떤 그 서민들의 어떤 주거 필수품으로서 어떤 임대료를 내고 주거 임대료를 내고 그 임대 수익을 받는 형태, 이게 이제 일정한 쿠폰이 오고 이 이제 임대료가 물가에 연동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이 인플레이션 해지가 되는 것이지, 고가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특히나 이게 그 어떤 자기 자본이 아니라 타인 자본 비율이 높다고 이래버리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금리가 올라갈 때에 부채로 인해서 오는 압박이 굉장히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가 아파트는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안전자산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자산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부동산이 인플레이션 해지하니까 오케이, 내가 영혼까지 끌어와서 서울 아파트를 사겠어라고 생각했다가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오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가 올라갔을 때에 집을 날려먹게 되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가 된다는 건 어떤 중저가 수준의 어떤 생활 필수재 성격의 어떤 주택을 두고 하는 이야기지, 어떤 굉장히 높은 레버리지를 요구하는 또 고가 주택의 경우에는 전혀 이거는 인플레이션 해지하고는 관계가 없다.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요. 또 얘기하다 보니 참 인플레이션이 오면 갈 곳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가장 좋은 인플레이션 해지는 물가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중앙은행에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의견을 내고 압력을 가하는 게 가장 확실한 인플레이션 해지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오늘은 인플레이션과 또 금을 비롯한 어떤 해지 상품들의 어떤 장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아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퇴근하겠습니다. 퇴근하겠습니다.